경매 투자 전략을 좀 짜보자면 2030 경매 투자 전략. 위험한 건 싫고 많이 싸게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. 그러면 딱 하나 하시면 돼요. 상승장엔 절대 안 되죠. 상승장엔 신권에도 막 120%, 막 130% 이렇게 써요. 매물이 막 많으니까 딴 거 하느라고 이걸 놓치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는 네. 자, 오늘은 네. 달라진 부동산 정책, 경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궁금해서 오늘의 주제를 또 들고 와봤습니다. 부동산 정책 변화에 대해서 네.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요즘 정책 변화라고 하면 뭐 요약을 하자면 정부가 다주택자들한테 손을 빌리고 있다. 결국 이게 다 세금 징수라든지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거든요. 부동산 시장이 한동안 얼어 있었고 계속 장기로 가다 보면 이제 여기에 얽혀 계신 부동산에 관련된 사람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상당히 위기감이 조성이 되고 세금도 안 거치고 하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결국 활력을 만들어주는 건 저도 다주택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풀어줘야지, 이 부동산 쪽으로 돈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융통이 되는 거거든요. 큰 맥락은 뭐 취득세 감면, 그리고 여러 대출 상품을 금리가 높으니까 저금리 대출 상품을 만들어주고 있다. 보유세라든지 종부세 좀 감면해주는 거, 그리고 규제 지역 해제,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뭐 DSR 규제는 아직 뭐 기존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. 앞으로 더 풀리겠죠. 지금 한 달이 멀다 하고 계속 풀리고는 있어요. 가장 큰 거는 DSR이랑 이제 금리인 것 같아요. DSR이 풀려야 결국 다주택자들이 대출을 맥시멈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주택을 사고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, 다주택자들은 당연히 DSR을 거의 최대치로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, 이미. 이게 안 되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. 담보대출이 안 나오니까.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뭐 건설사들도 지금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, 실제로 부도나는 뭐 건설사도 나타나니까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방목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.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결국 이 건설업자들, 거기에 얽혀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도 부도라든지 이런 걸 막아야 돼요. 근데 이걸 막는 걸 결국 정부 세금으로 다 이걸 충당할 수는 없거든요.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는 거죠. 그러니까 둔촌주공도 지금 막 미분양 난다 어쩐다 하는 거를 지금 부랴부랴 정책으로 만들어가지고, 둔촌주공, 어떻게 보면 둔촌주공을 위해서 정책을 만드는 거거든요. 발표하고 나면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이라든지 이런 걸 줘야 되는데 바로 적용, 이렇게 만들어주잖아요. 그러니까 정부 세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 분위기를 만들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돈을 넣을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고,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만큼 둔촌주공에 지금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, 거기에 얽혀있는 정말 많은 건설사들, 그게 한 건설사 브랜드뿐만 아니에요. 여러 브랜드가 얽혀 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사활을 걸고 어떻게 보면 지키는 거죠. 그게 둔촌주공이 한번 미분양이 나면 그 이후로 분양되는 것들에 또 영향을 계속 미치니까 파급력이 엄청난 거죠. 그런 세대수도 엄청나지만. 정책 변화가 경매에 미치는 영향을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? 앞서 정책을 말씀드렸지만 정책뿐만 아니라 경매 시장에는 여러 이슈들이 있거든요. 빌라왕, 지금 문제되는 것들이 다 경매장으로 오고 있어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에서 또 다주택자들 대상으로 해서 규제를 풀어주고 있고, 비규제 지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. 경매장에 오는 사람들은 무주택자겠어요? 1주택자겠어요? 아니면 다주택자겠어요? 경매장에 오는 사람들은 다주택자. 그쵸. 그러니까 경매장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준 주택 경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러면 다주택자들에 대한 정책 변화가 가장 이제 직격탄이겠죠. 가장 영향을 주는 요소일 거예요. 근데 그것들이 많이 풀렸고, 비규제 지역이어야 다주택자들이 실입주를 안 해도 대출이 나온다.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거예요. 좋아진 거죠. 왜냐하면 경매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뭐 비등비등해요. 매물이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. 금리가 높아져서 그걸 부담하지 못하는 물건들이 또 쏟아지고 있고, 경매장에 넘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한번 청소가 되면서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. 거기에 다주택자들한테 이제 중과됐었던 여러 가지 세금, 취득세 이런 것들이 풀렸기 때문에 경매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졌어요. 그래서 다주택자들 뿐만 아니라 뭐 무주택자이신 분들한테도 어떻게 보면 내가 경매를 배워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기회가 있겠죠. 볼 수 있는 거는 많아질 것 같아요.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데 매물이 많아지면 경쟁률이 줄어들겠죠. 그러니까 더 싸게 받을 여지가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. 뭐 황영희님도 경매하시겠다고 하시고, 네. 뭐 여기저기서 이제 경매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. 찬스라고 생각하시나요?
사실 경매는 상승장에도 기회가 있고 하락장에도 기회가 있는데 우리 같은 초보자, 안전한 물건 이런 거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하락장의 기회가 맞죠. 지금 이미 아파트도 바닥이네 마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바닥보다도 싸게 받는 비율이 상승장보다도 더 싼 거죠. 상승장에는 가격도 비싸지만 싸게 받을 수 있는 폭도 적어요. 초보자분들이 보는 물건은. 경매로 진짜 큰 돈을 벌려면 이 하락 분위기를 타서 더 싸게 받는 거예요. 같은 물건이라고 했을 때 경쟁률이 뭐 20대 1 해가지고 3, 4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다면 하락기에는 경쟁률이 확 줄어들고 매물도 많아졌으니까 3, 4천만 원이 아니라 뭐 1억 이렇게도 싸게 받을 수 있는 거죠. 그 1억을 싸게 쓰는 것도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지금 부동산을 왜 사라고 하기 때문에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. 사면은 엄청 떨어질 건데 왜 사냐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거품이 빠진 상태에서 1억을 싸게 사는데 이거보다 더 빠질까요? 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. 상승장을 만나면 당연히 이거보다는 훨씬 더 올라가죠. 올해 경매 투자 전략을 좀 짜보자면 2030 경매 투자 전략.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. 위험한 건 싫고 많이 싸게 받고 싶고 그렇거든요. 그러면 딱 하나 하시면 돼요. 입찰을 정말 많이 하면 됩니다. 많이라는 건 한 달에 2-3번 정도는 꾸준히 하시면 간혹 가다 흘러가는 물건들 입찰자가 있어야 되는 가격인데 매물이 막 많으니까 딴 거 하느라고 이걸 놓치는 그런 거를 잡기 위해서는 입찰 횟수를 늘리면 돼요. 그러면 목적이 딱 정해지는 거죠. 안전한 물건으로 남들이 좋아하는 거 해도 돼요. 아파트, 내가 사는 지역의 아파트일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가격대에서 뭐 예를 들면 내 투자금의 8배까지 해서 필터링을 한 다음에 그 중에 뭐 유찰이 2번 된 것들을 쫙 나열을 해서 일정을 잡는 거죠. 말도 안 되는 가격인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. 입찰자가 나밖에 없을 때까지. 그런 이게 하락장이어서 가능하겠다. 상승장에 절대 안 되죠. 상승장엔 신건에도 막 120%, 막 130% 이렇게 써요. 왜냐면 6개월 전 가격보다 이미 올라 있으니까 감정가 수준이 이미 매력적인 가격인 거예요. 그러니까 막 들어와요. 근데 지금은 유찰이 한 번 된 것도 잘 안 보거든요. 이것도 포인트일 수 있어요. 한 번 된 것 중에 매력적인 가격인 거를 찾아서 거의 최저가 수준에 입찰을 하거나 2번 유찰된 거는 어느 정도 경쟁이 예상되니 여러 번 입찰 폐찰되더라도 또 이제 다음 물건 이거를 쫙 잡는 거죠. 남들이 볼 수 있는 물건에 유찰도 많이 되고 한 번에 낙찰된다? 이런 건 그렇게 돈 쉽게 벌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안 되는 거고 그런 위험 요소들 없는 것 중에 싸게도 받고 싶다. 그만큼 시간을 갈아 넣어야 되는 거고 근데 시간이 별로 없어. 한 달에 한 번도 어려워. 그러면 진짜 남들이 안 볼 것 같은 걸 보는 거예요. 그게 이제 정말 특수 물건일 수도 있고 빨간 글씨들이 있는데 내가 해석을 해서 빨간 글씨가 있지만 내가 문제가 없는 거를 알아. 그거는 교육을 받아야겠죠.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해서 이걸 내가 분석할 수 있어. 그러면 경쟁률이 확 줄어들긴 하거든요. 그러면 접근이 좋을 것 같아. 내가 시간이 많으면 안전한 물건 여러 번 하시고 시간이 없어. 그러면 배우셔서 한 번 할 때 좀 가능성 높고 많이 싸게 받을 수 있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진짜 실천하면은 진짜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알지만 막상 그 시기가 되면 분위기가 쉽지 않아요. 아이러니하죠. 상승장 때 여러 가지 규제들도 다 묶여 있는데도 막 어떻게든 사람들이 하거든요. 근데 하락장에는 사람의 심리가 그게 내재가 돼 있는 것 같아요. 오를 땐 계속 오를 것 같고 떨어질 땐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하락기 때 사서 상승장 때 파는 사람이 투자자고 상승장 때 사서 손절하면서 손해보고 파는 게 투자를 어떻게 보면 못하는 사람이죠. 그렇군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